네, 이 자리에 이찬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정신이 없습니다, 요새. 예, 뭐 일기까지 고르지 못해가지고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좀 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먼저 경기도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당연히 인사드려야 되지만 우리 경기방송 99.9 엊그제로 창사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참 경기도의 경기도민들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신 데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날씨가 무척 춥고 어제 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길 사정도 많이 안 좋은데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 운전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 계사년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기도가 출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의원님에는 내년 기대가 많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우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면서 경기도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함께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선대위 이게 안방만입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 주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 겁니까? 네, 저희 문재인 후보 캠프는 사실 민주당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 캠프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 캠프, 그다음에 후보의 5대 핵심 과제를 전면에 내서 미래 캠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선대위 역시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괄 본부장으로서 또 우리 선대위와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단합을 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의 당선과 또 국민의 염원인 정권 교체를 위해 선대위 활동의 진행 사항을 낱낱이 점검하고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경기도민 여러분의 민심을 얻어서 경기도가 정권 교체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말씀에 그냥 힘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대선까지는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거전도 이제 후반전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판세는 아마 우리 도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박빙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 또 진보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밝히면서 야권이 지금 결집을 하고 있고, 또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5년을 끝내자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고 국민적인 명령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열망도 그만큼 커져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문재인 후보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후보임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나가면서 문재인 후보가 집권을 해야만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승리라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기도는 달라질 것이다. 좀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주통합당으로서는 문재인 후보로서는 안철수 전 후보의 도움 절실하다 이제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안 전 후보에게 기대하는 지원의 폭 또 그런 방식 이런 게 있을 건데 어떤 것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안철수 후보가 해주시는 것이 우리 민주당과 또 국민의 명령, 시대의 명령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서 우리 국민들은 다 이해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나아가서 같이 유세 활동도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은 그분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그거에 개의치 않고 나름대로 우리 안철수 후보와 뜻을 같이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면은 반드시 그게 안철수 후보께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 꼭 이걸 지원과 폭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정치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가 똘똘 뭉쳐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전 후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물론 당연히 좋지만 더더군다나 그 지금까지의 선에서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럼? 뭐 적극적이다, 안 적극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그 자체가 좀 뭐 어려운 얘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최대한 우리 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를 최대한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또 지지자들도 그 뜻을 받아서 같이 최종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미래 시대의 희망을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요 고착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더라도 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그 승리는 뭐 확실하다 이렇게 확언하십니까? 고착 상태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상태가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조만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지금 수준에서도 정권 교체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 손학규 상임고문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 경기도민들께서는. 그렇죠. 뭐, 더군다나 우리 이찬열 의원께서는 손 상임고문과는 뭐 정치적으로 뭐 각별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손 고문. 특히 수도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어떤 기대들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됩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하고 손학규 고문은 뭐 각별한 사이가 아니라 제가 정치적 스승으로 모시죠. 그래서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조금 뭐 집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셨는데 선거 운동 시작되니까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같이 하고 계신데 손학규 대표 그럼 꼭 수도권만 얘기를 하는데 손학규라는 분이 지금 상태에서 수도권만 커버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전국적으로 좀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니까 민주당 상임 고문으로서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수도권은 뭐 당연히 하는 거죠. 뭐 거기는. 그 의원께서 뭐 각별한 사이를 넘어서 뭐 선생님이 스승님이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그 친근감을 표시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그 손 고문과 우리 안 전 후보가 만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무슨 특별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 들으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만난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날 그렇습니다. 상황으로 보니까 안철수 후보를 만나고 이제 저희도 몇 사람들하고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셨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고 나중에 상황으로 보니까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만난 시간이 그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데 뭐 당 고문으로서 안철수 후보하고 저는 상상입니다. 제가 뭐 손 고문님의 저 성품을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해서 정권 교체가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우리 같이 해서 야권 진보 세력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자. 뭐 이런 얘기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26일 날 저희가 뵀는데 그날도 아마 26일 날로 생각을 합니다. 27일 아침부터 오후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부터 선거 유세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이후에 4월 뭐 신당 창당 소리는 막 나오고 그래서 혹시 연관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하거든요. 그 명쾌하게 기다 아니다를 선을 갈라 주시죠.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 자체도 없는 거고 그거는 지금 한참 전쟁 중인데 지금 뭐 창당 이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뭐 어떤 속셈이 있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투 중에 무슨 뭐 창당 얘기하는 게 어딨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 국민들의 염원이 선거 열심히 해서 문재인 후보, 민주당 후보 당선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지 지금 창당은 절대 얘기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민주통합당은 경기도에서 한 350만 표를 좀 얻겠다 이제 이런 전략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70% 득표율에 55%의 득표율이 이제 350만 표 정도를 얻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쉽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텐데 어떤 전략들을 마련하셨습니까? 참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이게 지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경기도에서 50.7%를 얻었습니다. 그 17대 대선에서는 23.6%로 이명박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런데 지난 4.1 총선에서
저희가 민주당 52개 지역구에서 29석을 저희가 민주당 의원들이 승리를 했는데 예, 예. 이런 것으로 보면은 전체 야권 전체로 보면은 이제 저희 거하고 야권 전체 보면 59.6%, 약 60% 가까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50%, 55% 목표는 뭐 힘들긴 하겠지만 잡을 수 있는 목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총선으로 미뤄봤을 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공약과 유세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아마 경기도민들이 더 많은 협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면에는 이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명박 정권은 잘못된 정권이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MB 정부의 어떤 실책에 대한 그 책임으로 해서 정권은 교체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뭐 저 박근혜 후보나 이명박 정권이나 다 새누리당 정권 아닙니까 거기가. 네. 그걸 같은 박근혜 후보는 자유스러울 수가 없죠. 4대강 할 때 뭐 한마디 했습니까? 국민 74%까지 반대하는 4대강 사업할 때 박근혜 후보가 과연 한마디 그 누구를 위해서 해달라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잠잠고 있다가 지금 대통령 후보 그 당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놈 이명박 정권 2기입니다. 2기.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과 이렇게 선긋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네. 그거를 일찍 선을 그었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선을 겁니까? 그것도 야당에서 다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박근혜 후보를 찍어주면 이명박 정권의 연장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급하니까. 이명박 정권도 민생 실패한 정부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국민이 그걸 신뢰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득표 목표율이 55%인데 이 55%의 목표를 채우려면은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젊은 세대층의 투표 참여가 좀 절실할 거다 민주통합당으로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젊은 세대를 위한 뭐 투표에 참여하는 방안, 투표장으로 모셔오기 위한 의뢰들이 위한 그런 노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후보들이 모셔와야 된다는 그런 것도 충분히 명분이 있었는데 예. 아마 이번 선거는 뭐 결과를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2030 세대가 발벗고 나서서 더 주도적인 투표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이유는 이제 젊은 층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지금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저 대학을 졸업해도 뭐 취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또 문재인 후보고 또 그런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가 뭐 반값 등록금 얘기하지만은 그쪽에서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당선되면서 서울시대학 한 군데지만 반값 등록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실천적 의지를 보여준 후보가 우리 야권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2030 세대들이 그 결과를 보고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30 세대가 지금 새 정치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새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데 투표를 안 한다? 투표를 누가 해달라고 그래서 한다? 이거는 우리 2030 세대에 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 2030 세대는 스스로 새 정치, 새 시대를 위해서 반드시 투표 참여에 선도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0 세대가 새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하지만 뭐 민주통합당이 물론 이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노장년층에서는 아무래도 좀 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 덮어두고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 노장년층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들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텐데 예. 이런 방안은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참 노장년층들의 투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투표하는 성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정부 지난 5년간 실패한 정부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그 배경으로 보면은 그분들도 꼭 저희가 지금 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민주당 쪽이 아니다. 보수층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표를 던지실 때는 저는
민주당 후보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거 힘들다 하면서 또 그 정권에다가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정부에다가 표를 준다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반드시 노장년층 어르신들께서도 예. 이번만큼은 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저는 던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또 55%가 돼서 정권도 그럼요. 교체하고 예, 예. 또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많은 성원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대선을 쭉 치르면서 이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가 좀 정치적인 위상에 걸맞지 않게 좀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말들이 뭐 여야 할 것 없이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만을 위한 공약이랄까 좀 맞춤형 또는 특화된 공약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공약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특히 뭐 저는 수원 장안구가 지역구인데 예. 이게 경기도가 푸대접을 받는 건 아니고 경기도가 이제 워낙 크니까 실질적으로 좀 규모가 작은 데부터 이 정치 활동하는 측면에서 예, 보면 예.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가 또 중심에 있고 그렇죠. 경기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공약 같은 것은 이제 조만간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 공약집이 나왔는데 저희 같은 수원의 경우는 뭐 인덕원 수원 전초 사업이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원 비행장 이전하는 것도 우리 수원 시민들의 뜻에 맞게 상당히 이루어져야 될 중요하죠. 것이고, 예. 또 성남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리모델링이 굉장히 큰 수건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것도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기존 시가지 상권 활성화 등 그 세부적 공약을 마련해서 경기도의 우리 균형 발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경기도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지방 균형,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방 분권 이런 데 이제 매몰돼 있다 보니까 그 수도권을 너무 옥죄어 있는 각종 주제들을 풀지 못하는 네.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수도권 규제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걸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따로 마련한 게 없습니까? 이게 수도권이라 그래서 특별히 저 연천, 포천 이쪽으로는 더 어려운데 예.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규제가 돼 있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우리 경기도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경기도와 우리 1,20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아주 뭐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 경기도의 우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또 당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 후보들이 이건 도민들의 말씀이신데 네.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만 다니시지 연천, 포천 이런 적경 지역은 안 오신다고 좀 한번 가시는 후보가 있으면 찍어주겠다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다 지금 그쪽에서는 그 절박한 심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수원도 대한민국의 제일 큰 도시인데 아직 안 오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바로 가셔야죠. 예.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도의 정책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정치권이 좀 더 노력해야 될 거다 이제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점은 좀 무엇이라고 일단 보고 계십니까? 이 참 중첩된 규제에 시달리는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가 물론 전국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큰 틀의 차원도 있지만 그것을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하향 평준화 시기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정치하는 입장에서 봐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상향 평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또 좀 행안위 간사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좀 역할을 좀 경기도 발전, 고향 발전을 위해서 또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정치적인 경기도의 그 몫을 내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이 뭐 새누리당 상대당이 새누리당이니까 새누리당에 비해서 좀 경기도의 목소리를 경기도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잘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 우위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지난 이명박 정권 5년 실패한 정권이라고 다 예.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게 새누리당 정권에서 저지른 일이거든요. 예. 4대 강사업 수원시민 경기도민하고 뭐 몇 분이나 차이가 혜택을 봅니까? 다 끼리끼리 해먹었다는 소문이 파다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을 봤을 때 당연히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은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는 게임이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새누리당 후보는 사실 안 나와도 되는 이런 대선 판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어떤 낯으로 지금 대통령을 또 정권을 또 연장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우리 지역구가 장안이시라 수원 장안이시라 아침만 저녁으로 요새 지역구에 주로 계시죠? 아니 그러면 뭐 많은 분들 6시 반부터 저희가 성균관대학교부터 선거운동 시작합니다. 밤잠은 몇 시간씩이나 주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잠을 몇 시간 자는지.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시고 일을 예. 선거운동 하시는군요. 이제 뭐 불과 열흘 남짓 남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좀 선거를 본인 선거 2번 하시고 이제 네. 대통령 선거는 처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본인 선거 2번 할 때와 지금 선거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힘드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선거 사무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재선거도 해봤지만은 선거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결과가 나타나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 정말 저 이찬열 선거보다 본인 선거보다 더 열심히들 한더라. 뭐 못한다는 얘기는 듣지 말자. 최소한 본인 선거보다 더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를 듣도록 하자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협위원장들이 자기 지역구만 잘 해가지고 이기면 다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원 장안에서는 자신하십니까? 전 뭐 자신한다는 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건방진 것 같고 예. 뭐 장안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예. 이겨서 모든 그 경기도 수부도시 수원의 중심 장안에서 문재인 후보 대통령 만드는데 앞장서서 거기부터 출발점으로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찬열 의원님 모처럼 모셔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나눌 말씀 많은데 어느덧 준비된 시간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짧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서 말씀해 주시죠. 네, 경기 도민 여러분, 정말 이 박근혜 정부가 된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제2기 정권입니다.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이건 저 개인의 뜻이 아니고 우리 지난 5년 동안 우리 도민들께서 얼마나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치셨습니까?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대통령 임기 동안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하고 독선과 아집과 이런 것으로 4대강 사업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정권에다가 다시 또 새누리당한테 표를 줘서 이명박 정권 2기를 만들어준다는 거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 시대 새 정부에는 우리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고 저는 시대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 도민들께서 저희 민주당의 정책을 꼼꼼히 좀 살펴봐 주셔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켜서 이명박 정권 새누리당 정부 정말 국민을 힘들게 한 정권을 마무리 짓고 새 시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정권을 이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경기도 선대위 총괄본부장이신 이찬열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찬열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